호도엽 및 옥룡설산 트레킹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제1편은 참화고도 및 호도엽 트레킹을, 제2편에서는 옥룡설산 트레킹을 소개합니다. 심야에 도착한 사천성 성도시와 운남성 쿤밍시의 야경이 아주 화려합니다. 호도엽과 옥룡설산은 중국 서쪽 운남성에 위치하며, 호도엽은 옥룡설산과 하파설산의 중간에 있는 대협곡입니다. 호도엽이 있는 운남성 여강에 도착하니 높은 산이 시야를 가리고 있으며, 양자강 상류인 진사강은 우기철이라 누런 황토색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교랑 건너에는 상그렐라 입성을 축하하기 위해 이곳 대표 동물인 야크가 상징물로 설치되어 있네요. 도로 옆에는 간이 상점들이 있어 시골의 정취를 느끼게 합니다. 진사강을 따라가다가 호도엽 입구에서 빵차로 갈아타고 산속의 굽어진 도로를 따라 고도를 높여갑니다. 11시경 산 중턱에 있는 나시객잔에 도착하여 점심을 먹으면서 이국적인 모습을 눈여겨봅니다. 나시객잔에서 본 옥룡설산은 우기철이라 구름으로 가득하네요. 점심 후 객잔을 출발하자 참화고도의 입성 안내석이 나오는데, 지금부터 올라가는 고개는 가장 힘든 구간으로서 28번 꺾어진다고 하여 28밴드라고 부릅니다. 출발부터 고개 정상까지 무거운 배낭을 말로 운반하기 위해 마방들이 기다리고 있네요. 이처럼 참화고도는 과거 마방들의 주요 활동 무대였습니다. 그 당시 마방들의 교역 활동과 소수 민족들의 생활상을 소개하기 위해 장혜모 감독의 인상 여강쇼가 매일 공연되고 있으며, 인상 여강쇼 동영상을 잠시 별도로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상 여강쇼는 옥룡설산을 배경으로 한 대형 야외 공연장에서 총 연출인은 500명, 말 80필이 동원되어 연출됩니다. 28밴드 정상에 올랐으니 가는 비가 내리고 눈앞에는 구름만 보이며 발 아래에는 황색물만 흐르는 호도엽이 까마득히 보이네요. 현재 위치한 곳은 해발 5,958m 하파설산의 능선 중턱이며, 호도엽 건너 반대편에는 옥룡설산이 위치합니다. 하파설산은 사천성 티베트 쪽의 자치주 다오청현에 있는 산으로서 티베트 불교의 성스러운 산 가운데 하나이며, 다오청현의 3대 신산 중 북쪽 수오산에 해당합니다. 하파설산 정상에는 만년설로 덮여 있고 산세가 웅장하여 신성한 기운을 지닌 곳으로 알려져 있어 티베트인들에게는 영험한 성지로서 하파라고 부릅니다. 반면 호도엽 건너에 있는 옥룡설산은 해발 5,596m로서 운남성에 위치하고 있으며 소수민족인 나시족의 성지로 여겨지는 영산입니다. 옥룡은 옥처럼 아름다운 용이라는 뜻으로서 멀리서 보면 흰 용이 누워있는 모습과 같다고 하여 붙여졌으며, 연중 대부분 눈이 덮여 있어 겨울에는
더욱 장관을 이룹니다. 차마고도를 따라 호도엽을 트레킹하는 도중 차마객잔에 도착하여 휴식하면서 구름에 덮인 옥룡설산과 새로이 펼쳐지는 호도엽 전경을 즐겨봅니다. 차마고도는 중국 남서부 지역에서 시작하여 티베트, 부탄, 네팔, 인도까지 연결되는 고대의 무역로인데 총 길이는 약 5,000km이며 히말라야 산맥과 해발 4,000m 이상의 고산지대를 넘어야 하는 매우 험난한 길입니다. 과거 이 길은 중국의 운남성 및 사천성에 생산된 차를 티벳으로 실어 나르고 티벳 등지에서 생산된 말과 기타 물자를 중국으로 이동하였으므로 차마고도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차마고도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송나라 때 중국과 티벳이 화친을 위해 국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산속에서만 생활한 티벳 국민들은 비타민이 결핍되어 있었는데 결혼할 때 중국 공주가 티벳으로 차를 가져가 제공함으로써 티벳 국민들 건강에 획기적인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중국의 차와 티벳의 말을 교환하게 되었으며 명나라, 청나라 시대를 거치면서 본격적인 무역로로 발전하였습니다. 차마고도의 일부 지역은 하늘길이라 불릴 정도로 위험하지만 단순한 교역로를 넘어서 문화, 종교, 언어 교류의 통로 역할도 하였으며 불교, 티벳 문화, 한족 문화 등이 이 길을 따라 교환되었습니다. KBS에서는 2007년도에 차마고도를 따라 실제 여정을 하면서 현지 사람들의 생활상과 히말라야의 신비감을 편집하여 차마고도 다큐멘터리를 방영하여 큰 감동을 준 바 있습니다. 호도엽은 중국 사천성 하파설산과 운남성 옥룡설산의 협곡을 따라 약 15km에 걸쳐 흐르는 매우 유명한 곳이며 세계에서 가장 깊은 협곡 중의 하나에 속합니다. 따라서 호도엽 및 옥룡설산 트레킹은 히말라야의 안나푸르나, 말레이시아의 코타키나발루와 함께 아마추어 산악인이라면 꼭 가봐야 할 3대 트레킹 코스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호도엽은 하파설산과 옥룡설산의 협곡을 따라 흐르다가 양쯔강의 상류인 진사강과 합류하며 산 정상과 강 사이의 표고 차이는 약 3,900m나 됩니다. 전설에 따르면 한 마리의 호랑이가 이 협곡의 가장 좁은 지점 약 25m를 뛰어넘었다 하여 호도엽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호도엽 트레킹은 윗길과 아랫길로 구분되는데 윗길은 협곡 중턱의 사너리를 따라 걷는 코스로서 시시각각 변하는 옥룡설산과 호도엽의 멋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아랫길은 강 주변을 따라 걷는 길로서 호도엽의 물살을 바로 옆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트레킹 코스 주변에는 중국 소수민족 중 하나인 나시족이 산야 주변에 작은 마을을 형성하여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트레킹은 통상 1박 2일 동안 진행하는데 도중에 객잔에서 숙박하면서 나시족의 음식을 먹고 생활상을
체험합니다. 또한 이곳은 삼강병류 협곡으로도 유명하고 세계적으로 매우 독특한 지형과 생태계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삼강병류 협곡은 운남성 북서부 티베트 고원과 히말라야 산맥 접경 지역에 위치하며 2003년도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이중 진사강은 양쯔강의 상류이고 란창강은 메콩강의 중국 내 이름이며 누강은 살윈강의 중국 내 이름입니다. 통상적으로 강이라면 서로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다른 방향으로 흐르지만 이 지역에서는 세 개의 강이 100km 이내에서 거의 평행하게 흐릅니다. 삼강병류협곡에는 해발 6000m 이상의 고산과 1000m 이하의 계곡이 공존하여 고도 차이가 매우 극심하며 특히 누강과 진사강 주변은 수직 절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후 4시 30분경 목련꽃 만발한 중도객잔에 도착하여 여장을 정리한 후 옥상에 올라 주변 경치를 감상해 봅니다. 가파른 산비탈에 생활터전을 마련한 나시족 마을이 애틋하고 호도역 건너 반대편에는 구름 덮인 옥령설산의 기암괴석이 그 위용을 뽐내고 있습니다. 발 아래에는 깊고 가파른 호도엽이 한눈에 보이며 협곡에서 흘러가는 물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요. 객잔에서 자는 동안 밤새도록 흘러내리던 비가 아침에 그치면서 짙은 구름이 드리워져 있으며 반대편 계곡에는 폭포처럼 물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호도엽 물소리와 계곡 폭포수가 합쳐져 더욱 요란스럽게 들리네요. 오늘 트레킹 코스는 어제와는 달리 가파른 급경사지 위에 밤새 내린 비가 폭포수로 변해 길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길은 가파른 산자락에 암벽을 둘러쌀 뿐만 아니라 주변 회색 암벽이 깊은 낭떠러지를 이루고 있어 험난하기 그지없네요. 과거 마방들이 이러한 길을 따라 5000km의 긴 여정을 펼쳤던 삶을 생각하니 존경스러울 뿐입니다. 중도객잔 출발 후 1시간 30분이 지나자 차마고도에서 중호도엽으로 가는 이정표가 나와 급경사지로 하산합니다. 차마고도를 벗어나자 연초록의 산비탈 밑에는 중도엽이 까마득히 보이고 그 위의 산은 짙은 구름에 가려져 있어 대조를 이루네요. 상기석 암벽과 푸른 초원지대를 지나자 옅은 구름 속에 중도엽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도로 주변에 도착하니 누렇게 흐르던 중도엽이 선명하게 보이고 구름 밑에 길게 뻗은 호도엽 전경이 조망됩니다. 도로에서 호도엽이 가깝게 보이는데 하산에 약 40분 정도가 소요되므로 협곡이 얼마나 가파르고 깊은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긴 하산길을 수직 암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주변 경치가 보이지 않는 곳도 있고 호도엽이 환히 내려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한동안 내려오니
반대편 산 경치와 호도엽이 선명하게 보이고 상전 같은 흐름한 건물이 보이는데 인적이 없네요. 절벽 밑에 도착하니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어 거세게 흐르는 호도엽 물살을 감상하는데 좁은 협곡이라 물소리가 더욱 요란스럽게 들립니다. 갈 곳이 없어 암벽 밑을 뚫어 만든 길과 돌로 석축한 작은 건물을 지나자 호도엽으로 가는 나무 다리가 나오고 그 다리를 건너니 중호도엽 표지석이 외롭게 서 있습니다. 위에서 볼 때 조용하게만 흐르던 협곡이 호도엽 중앙에서 조망하니 마치 폭우 뒤 성난 홍수처럼 암벽에 부딪혀 소용돌이를 만들고 협곡 전체를 진동시키면서 흐르는 모습에 넋을 잃어버립니다. 협곡 위를 올려보니 산속 도로 계량이 까마득히 보이고 그 아래 계곡으로 하얗게 부서지면서 맑게 흐르던 물이 호도엽에 도착하자마자 급류에 합류되어 흔적도 없이 황토물로 변해버립니다. 중호도엽에서 협곡 비경을 만끽한 후 절벽 위로 올라가는데 암벽을 뚫어 만든 전망대에서 거센 물살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호도엽 비경을 가슴속에 담아봅니다. 지나왔던 대피소와 돌계단을 따라 올라가면서 내려올 때 보지 못했던 주변 모습과 중턱에서 내려보는 새로운 호도엽 경치를 즐겨봅니다. 절벽을 올라가는 도중 녹차 잎을 따서 담는 바구니가 쓰레기통으로 사용되고 있어 친환경에 대한 소수민족들의 지혜가 돋보이네요. 약 50분 정도 올라 도로에 도착한 후 호도엽과 옥룡설산 및 하파설산 방향의 경치를 감상해 봅니다. 도로 옆 장시객잔에서 식사하면서 참화고도 및 호도엽 트레킹을 마무리합니다. 이후 나시족의 천연고도 여강시로 이동하여 내일의 옥룡설산 트레킹을 준비합니다. 참화고도 및 호도엽 트레킹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